요 비료를 보기 전에 먼저 자, 가수의 적정 시비 기술. 자, 여기 보면은 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비료의 분사율은 이거는 95년도 일본에서 나온 과수원회학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내 밭의 토양이라든가 앞서 말했듯이 수소의 비옥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해도 되는데,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은 질소, 인산가리 요 3요소입니다. 요 3요소를 비료를 하는데, 그럼 밑거름에는 질소가 얼마나가 필요하고 인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또는 가리가 얼마나 필요하냐를 요거에 적정선에서 지금 평균치로 하라는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질소를 먼저 보면은 이 질소가 1년 동안 생육기 동안 필요한 양이 100%다. 그러면은 밑거름 때 60 내지 70%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봄에 웃거름 때 또는 10%나 20%, 또 가을 거름에 가서 20%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100이 넘습니다. 그런 프로 보면은 100이 넘는데, 가을 밑거름을 2주로 하시고 웃거름을 한번 하시든지 2차 가을 웃거름을 하든지 한 번만 선택을 해도 생육기 띠에 질소질은 절대로 모자르지 않는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니까 대개 질문이 옵니다. 나는 비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질소가 필요합니까? 왜 인산이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로 비료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물으면은 자기는 퇴비하고 유박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깨묵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비료가 과연 퇴비에는 필요가 없을까요? 유박은 필요가 없습니까? 4%의 질소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하는 개분이나 돈분, 우변에는요, 질소가 최대 40%까지 들어있어요. 거기 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이 비료에 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는 질소질은요, 사실은 3분의 1량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비료도 하고 유박도 하고 또 영양제도 사정복비도 하지 말아야 해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질소는 최대한 양만, 생육 1기에 필요한 양만 하자. 그래서 저는 제 연구 나름대로 아주 질소를 적은 양을 하지만은 결코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품질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산은 보니까, 가을에 보니까 지금 100% 지금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봄에, 가을은 필요 없어요. 왜 인산 비료는 가을에 다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비를 할 때 이걸 중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비할 때 인산이 꼭 있는 비료를 해야 되고, 자, 3요소는 인산이 있으니까, 인산이 됐다. 그런데 앞에 질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겨울에 인산이 필요한 것은 인산이 해놔야만이 겨울 눈비에 녹아 토양에 들어가서 뿌리 세포를 분할시켜서 양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고, 신초의 끝이 잘 뻗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의 세포가 잘 분열되도록. 인산이 없으면 과일을 절대로 크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운 동해가 왔다 했을 때 인산이 동해를 예방해주고, 그래서 기비에는 인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다 가을에 한다. 자, 가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병에 강하고 가위를 자르고 하는데 밑거름의 60%, 나머지 봄의 추비에 40%를 줄 하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비료를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질소와 가리와 인산을 부분해서 몇 그램 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근사치 조금 부족해도 관계없고 조금 넘치는 것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비료를 하고 나서 주의할 점은 제가 앞에 사질토와 점토질에 말씀드렸듯이 빗물에 의해서 유실이 많은 토양층, 사질토지요. 이는 토양층은 잎에 마그네슘이 쉽게, 즉 고토가 쉽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아닌 세 번에 나눠서 줌으로써의 양분 유실을 막을 수가 있다. 또 알칼리 토양에는 양분 이동이 잘 안 되니까 분소 등 미란 요소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가 친환경 자재라든가 안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미란 요소 복비를 사용했을 때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량 요소에 너무 농가에서 강박감을 느낍니다. 사실 미량 요소는요, 이 3요소의 200분의 1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에 사실은 나트륨, 망간, 미넬라, 각종 초월 분사라는 것이 거진 토양에 다 있습니다. 그럼 위에 1차 추비와 2차 추비, 즉 봄에 하는 웃고름과 가을에 하는 감사비료는 어떤 비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지금까지 기본에 무조건 봄에도 감사비료도 가을에도 하는 20일 하면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러면은 1차 추비, 웃고름은 농협에 가시면은 복합 맞춤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는 정말로 토양에 맞게 과학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나왔는데 맞춤 28호가 있습니다. 맞춤 28호. 28호에는 유일하게 인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100% 잎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가을 기비해야 한다는 거고, 1차 추비에는 인산이 단 1%도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산이 없는 비료를 맞춤 28호가 있어요. NK 맞춤 28호. 농에 가시면은 이 28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럼 2차 추비는 또 어떤 비료를 해야 되느냐? 2차 추비는 8월 말에 하는 비료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나면은 자꾸만 유황이나 잘 녹는 요소를 갖다 뿌리는데, 유황이나 요소를 뿌렸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또다시 나무에 웃자람을 해주기 때문에 동해의 저장 양분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는 비료는 질산테나 암모니아테 비료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또 좋은 비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소를 뿌리면은 이 요소가 토양 속에 들어가서 1차로 암모니아테로 바뀌면은 나무가 질산테 관계에서 흡수를 해서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암모니아테 질산테로 바뀌는 그런 영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질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가을 2차 생장 때 나무 가지에 웃자람이 발생하면은 겨울 기온이 낮아질 때 동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추비는 5월 초에서 6월 10일경에 하는 비료는 맞춤 NK 맞춤 28호를 하시고, 8월 말에 하는 비료는 질산테나 암모니아테 비료를 하는데, 내가 비료 성분을 대해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맞춤 24호가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비료도는, 자, 질소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거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거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짓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두 농사를 우리가 지으면은 자두에서 생산비가 많이 나오고 또 수확량이 적게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두 농사에 실패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낮게 적게 투입되고 고품질 자두를 많이 생산해야만이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료라도 성분이 같고 그러면은 가격이 낮은 비료를 선택해서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재상이나 넘이 가면은 수입산인데 이 수입산 복합 비료는 얼마인데 6만 얼마, 8만 얼마, 5만 얼마 다 좋다 그래요. 무조건. 근데 우리 농민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기기가 하나가 우리가 이 물건이 모르면은 이 공사품이라 하는 건요. 돈을 무조건 많이 주면은 물건이 좋습니다. 물론 공사품은 돈 적게 주면 싸구려 품이에요. 품질 나빠지고 오래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존에 들어가는 대비나 또는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성분이 과연 내 가온의 밭에 맞느냐, 그리고 나무에 얼마만큼 흡수가 돼서 좋품질을 이 자두를 생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농사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먹고 살고 노년을 편안히 보내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고 내 자두의 생산품 품질이 떨어진다면 결국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농약값 지하고 비료값 지하고 박스값 자재들 지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사의 기본은 가장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확량을 올려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농사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의 비료를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앞서서 1년에 3번을 비료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비료가 잎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땅이 얼기 전에 하는 기비. 자, 여기 들어가는 비료는 제가 맞춤 24호 복합, 맞춤 24호를 제가 여러분 앞에 건면합니다. 자, 맞춤 24호에 보면은 질소가 13%밖에 안 들었어요. 13%. 좀 작게 들었지요. 근데 맞춤이 24호부터 맞춤 비료는 1호부터 29까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맞춤 24호는 과학적으로 비료계에서 토양을 검증하고 어느 토양에 따라서든지 가장 적절한 양을 투입할 수 있는 분석해가 나온 비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춤 24호에 질소가 13%가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결코 적은 비료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농업에서 권장하던 가장 알만한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관행농법의 비료를 2분의 1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맞춤 24호는 300평에 35kg는 내지 40kg를 쓰라 해놨어요. 근데 200평에 한 포를 쓰면은 가장 적절합니다. 친환경에서도 그냥 200평에 한 포 써야 되고, 우리 친환경이 아닌 농업에서도 한 포만 쓰시면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질소 성분이. 근데 또 퇴비하시잖아요. 또 유박도 하시고, 또 생육기 때 여러분이 사정복비나 미량요소나 아미노산 계통에 또 영양제 한두 번씩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결코 질소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금년 같으면 제가 맞춤 24호는 정상적인 기후 날씨 속에서 쓰시라고 장려를 하는데 올해 같은 데는 강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양 속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많은 양분들이 다 용탈되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토양 속에 축적되어 있는 양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맞춤 20%를 사용하시든가 아니면은 맞춤 1호 인상 칼리비료를 사용하세요. 맞춤 1호. 거기는 질소가 약 4kg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맞춤 24호에는 질소가 13이니까 2.6kg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아무래도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양분이 용탈되고 없으니까 맞춤 1호 인상 칼리비료는 수도작을 하든지 어디든지 가면 농협에 다 있습니다. 자, 어떤 농협에 가면은 우리 농협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 김천 시내 관내에서도요 토양이 같은 조마면이나 우리 구성면에 보면은 우리 구성면에는 과일, 양파를 위주고 초마는 채소 위주인데 조마면에 없어요. 토양이 안 맞아서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안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성농협에 와서 조마면 계신 분들은 24호를 가져갑니다. 또 구성면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성면에 안 갖다 놓은 쌀맛나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친해면 같은데 그곳의 작물의 사용의 형태에 따라서 농협에서 비료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기비는 여러분이 24호를 꼭 사용하시고 올해는 그러나 질소가 좀 적다 싶으면은 20호가 질소가 17% 들었습니다. 20호나 안 그러면 질소가 20% 들은 인상칼리 맞춤 1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